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성 건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요. 그 여성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그 호르몬의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성은 처음에 이제 초경이라는 걸 겪잖아요. 그래서 초경, 그 다음에 폐경, 그래서 완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초경과 완경이라는 그 정말로 심한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즉 초경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거의 없다가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몸에 변화가 오는 그 과정. 사실 그 초경이라는 과정도 그 여자 그 몸에는 큰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폐경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또 그 사이에는 또 뭐예요? 생리라는 걸 매달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또 호르몬의 또 변화가 있는데, 결국은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남자들은 다르게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증이나 우울증, 또 심하면은 마지막에 보면 수면장애라든지 만성피로, 사실 이런 어떤 감정 변화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더 심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그 여성들은 평생 비만과의 전쟁이잖아요. 또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또 비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그 대사증후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복부 비만이 오면서 혈관이 나빠지면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나타나고 또 당뇨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폐경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자와 다르게 그 호르몬 변화, 특히 이제 갑상선, 그 다음에 부신, 그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은 이제 난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갑상선에 대한 문제, 아니면 여기 지금 안 돼 있지만은 부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남자들보다는 많다는 거지. 그리고 또 폐경이 되면 남자들과 다르게 뼈에서 골다공증이 빨리 진행이 되고요. 또 근육이 빨리 위축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뇌, 그래서 치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환도 사실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 우울증과 같이 오는 이런 수면장애,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이런 것도 남자에 비해서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또 적절하게 준비를 못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환자, 그러니까 여성 본인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남편이 이런 거를 잘 이해한다면 더 잘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여기 핵심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생리 사이클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 심각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여기 지금 초경 이야기는 뭐 별로 안 해놨습니다만, 초경을 지나고 이제 매달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의 변화, 특히 생리 전 증후군 아시죠? 그러니까 생리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아니면 배란기 때는요, 일시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돼요. 마치 폐경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증상은 약하지만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큰 애들한테는 여드름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런 생리전 증후군에는 감정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불안, 짜증, 심하면 우울, 또 어떤 경우는 뭐 도벽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만성 피로, 그다음 통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생리통, 근육통 이러면서 몸이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관절 통증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장의 문제 때문에 변비나 설사 같은 게 오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리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생리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폐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단계를 뭐라 그러고 보통 갱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언밸런스 불규칙적으로 되다 보니까 생리 주기가 이상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폐경으로 가게 되는 그 단계를 가지고 갱년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때요? 그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되면서 안면 홍조가 나타나고 밤에 막 땀이 많이 나게 되고 또 감정 변화가 막 나타나게 되면서 수면장애 동반되게 되고 그 다음에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안이나 우울 같은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또 나타나게 되고 성욕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서 대사증후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관절통이라든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 갱년기 시기에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고 생리가 1년 이상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 폐경 혹은 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이때까지 보호하고 있던 여러 가지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면역력이 또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여성 호르몬 때문에 뼈에 있는 골밀도를 유지했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절염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 위축이나 이런 걸 오면서 요실금, 요로 감염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또 유방이나 자궁 쪽에 또 혹, 그 다음에 암 같은 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없었는데 폐경이 되면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거 나타나게 되면서 그죠?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혈관이 나빠지는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또 간이나 담낭 쪽의 어떤 질환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성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물론 우울, 불안, 초저거, 우울, 불안, 뭐 불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여성들은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보면 그 이 뭐 호르몬 변화가 심한 사람일수록 불안이라든지 우울과 같은 그다음에 폭식증 같은 거 이런 게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예민해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폭이 진 폭이 클수록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진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스트레스 에스트로겐 변화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울 증상도 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다? 이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울, 불안, 수면 장애 이런 게 나타날 확률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뇌 호르몬 중에서도 왜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하고 행복해 해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같은 거.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면 호르몬인 뭡니까 멜라토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사람은 우울이나 이런 게 적고요. 이게 적게 나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감정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다? 뇌 호르몬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성은요. 물론 이 문제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즉 이런 감정 변화도 결국은 만성염증이 몸에 많다 보니까 그 염증성 어떤 사이토카인에 의해 가지고 이게 더 예민해진다. 특히 여성들은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염증에 대해서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다음에 수면 장애와 같은 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전문적으로 이제 생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초경에서부터 폐경이 되는 그 사이, 즉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있는 이 사이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그 사이클에 맞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오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가는데요.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에스트로겐이 증가한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즉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정상적으로 난소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오면 이런 질환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아닌 이상한 놈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어떤 거? 환경 호르몬이란 말이죠.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독소에 의해 가지고 이 야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버리면 이거는 엉뚱한 어떤 질환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외부의 어떤 독소 때문에 생기는 그죠? 환경 독소 때문에 생기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정리해 볼게요. 1번 자궁 근종 같은 혹이 잘 생겨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유방의 통증 같은 것도 오고 유방의 혹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혹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외부 호르몬이 많으면은요. 2번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3번 생리불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생리를 길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사 저하로 봤을 때 비만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허벅지 비만도 높아지는 거고요. 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즘에 그 어린애들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죠? 성조숙증은 대체적으로 좀 비만인 애들한테 많지만 사실은 그 비만 그 자체 때문에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뭐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환경 호르몬이 결국은 뭐예요? 그 뭡니까? 지방세포에 많이 축적이 돼 있다 보니 뚱뚱한 애들이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결국은 성조숙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5번째 기미나 뭐 피부 색소 침착이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 만성 피로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말초 보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당이 막 당뇨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이 더 심해지는 이런 경우가 외부 환경 독소, 즉 외부 어떤 제노에스트로겐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런 게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정상적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환경 호르몬과 이런 독소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다. 즉 플라스틱이나 가공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나 살충제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이래 가지고 제노에스트로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입되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저항하려고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부신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것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생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즉 뭐냐 문제가 되면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즉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리 안 하는 거 아시죠? 다 그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호르몬 축의 이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뇌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뇌 호르몬은 맨 위가 이제 시상하부고 그 밑에가 뇌하수체예요. 즉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극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이 갑상선에 호르몬을 분비하세요라고 신호를 주고 또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콜티졸을 분비하세요 하고 신호를 주고요. 또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세요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이걸 가지고 좀 어려운 걸로 HP 또는 T, HP 아드레날, HPO 오바리, 난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 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뇌에서 그다음 갑상선으로, 뇌에서 부신으로, 뇌에서 난소로 자극을 주는 것뿐 아니라 갑상선과 부신과 난소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 이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생리불순 와요. 또 부신의 어떤 기능이 증가해가지고 쿠싱이 되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게 되고 생리불순이 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결국 뭐라 그러는데 이걸 그러니까
난소와 부신과 갑상선의 어떤 축이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 문제를 유발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비정상적인 에스트로겐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상선에 영향이 주는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오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오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T3, T4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요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은 T3예요. 액티브한 건 T3인데 결국은 T4를 T3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셀레니움이에요. 그래서 셀레니움과 아연,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항산화 미네랄이잖아요. 셀레니움과 아연이 특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있지만 제가 요거는 우선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하여튼 갑상선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거는 셀레니움과 아연이다. 우선 이 정도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갑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신 있죠, 부신. 부신 호르몬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미네랄들. 여기 보면 뭐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도 있지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요. 생리 사이클이 정상으로 30일 하다 하는 사람과 생리 사이클이 40일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요. 간에 미치는 영향이 생리를 길게 하는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요, 간이 작아요. 그리고 간의 어떤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자분이 술을 마시고 나쁜 걸 먹게 되면 간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 술이나 이런 걸 적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닌 비알코올성, 즉 알코올에 의한 것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리 사이클이 긴 사람한테서 생리불순이 심한 사람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부족한,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생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결국 뭐야? 만성 간 질환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특히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 보시면은 생리 사이클이 정상인 사람은 1.27인데 비해서 생리 사이클이 긴 사람은 1.49로 간 질환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죠? 이게 요번에 연구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갑상선은 남자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여성들한테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아시다시피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는 에너지 대사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도 문제가 되고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떨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는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100m 달리기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신체 내사가 너무 많아져가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이 나오고 살찔 여기가 없겠죠. 그죠? 살도 빠지고 피곤도는 장난 아니고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역으로 저하증은요, 에너지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지는데 축 처져 버리는 거죠. 추워지고 체온은 떨어지게 되고 체중은 증가하면서 둥둥 붓는 거죠. 그죠? 그다음 피부는 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는데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지만은 요즘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즉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항체에 의해 가지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만드는 병을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가 항체가요. 갑상선 세포를 공격해 가지고 호르몬 분비를 막 많이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떠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서 고이터, 목이 막 커져요. 그 다음에 눈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그레이브스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자가 항체가
갑상선 세포를 파괴시켜가지고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는 걸 가지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이래가지고 저하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상선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이게 제일 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호르몬은요, T4로 만들어져 가지고 T4가 다시 T3라는 액티브한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T3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셀레늄과 아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레늄과 아연이 갑상선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쿠싱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쿠싱 증후군은 사실은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도 나올 수 있지만요. 요즘 뭐 많은 게 뭐냐면 먹는 약 때문에 그래요. 즉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면역 억제제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것 때문에 쿠싱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쿠싱 증후군 특징이 어떠냐 하면은요. 얼굴이 막 퉁퉁 부어와요. 달덩이 얼굴이 되면서 고혈압 나타나고 살찌고 그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도 많고 이런 병을 가지고 쿠싱 증후군 이야기하는데요. 쿠싱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요. 갑상선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못 해가지고 저하증이 생겨요. 그래서 쿠싱 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케이스가 많다. 아시겠죠? 이게 서로 뭐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쿠싱과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난소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월경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나게 되면서 좀 어려운 말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결국은 뭐냐면 이거 있으면서 이런 부신의 문제가 되고 고혈압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대사증후 같은 이런 만성질환을 동반하게 되면서 생리불순이 오고 무월경이 오는 병을 가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되면, 즉 쉽게 말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에스트로겐이 원래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요. 혈압이 높아지는 걸 이걸 예방했어요. 즉 이게 뭐냐면요.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에스트로겐이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안 생기게 해주고요. 또 에스트로겐은요.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을 예방하고 있었는데 폐경이 되면서 이게 나타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다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이 NO와 콜레스테롤을 산을 억제하는 우리 식품이 있죠? 이게 뭡니까? 코큐텐이잖아요. 또 40이 넘어가면 코큐텐 농도가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경이 되면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요. 에스트로겐이 뼈에서 칼슘이 안 나가게끔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는데 폐경이 되는 순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즉시 골다공증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골다공증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긴 좀 안 나타나있지만은요. 근감소증, 근육감소증도 여자분들이 갑자기 진행이 되고요. 또 치매. 에스트로겐이 또 예방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치매 증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치매는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뭐 혈관성 치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막아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건강에 피로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로의 원인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 보면 그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특히 수면 부족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증상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피로와 수면 장애, 즉 수면 장애가 갱년기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이게 결국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원인은 혈관 운동 장애, 난소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또 사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또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즉 이런 어떤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서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다음 수면 부족은요, 만성 염증,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어떤 문제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결국 이런 피로감과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숙면을 위한 어떤 제한, 잠 잘 잔다는 거는요. 사실 이런 갱년기 증상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우울증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또 비만도 예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침실을 어둡게 하고요. 그다음 수면 마스크, 그다음에 카페인 같은 거 제한해 주면 좋겠고 식사는 4시간 전에 하면 좋겠고 그다음 낮에 햇빛을 한 30분 쬐도 이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도 낮추고 그다음에 9시 이후에는 휴식하는 것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건강에 관련 영양소는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과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첫 번째 혈관 운동 장애가 있고 막 혈순환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도움되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오메가3, 그다음 코큐텐 이런 게 도움되겠죠. 그다음 뼈 건강,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아니면 비타민 K 이런 게 도움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거 오면은 아까 장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뇌 호르몬의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단백질, 그다음 그 대사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 그다음 비타민 C, 그죠? 그다음에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이나 철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잠을 잘 자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겠고요. 그래서 불안, 우울을 줄여주는데 도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콩과 식물, 즉 대두 단백질이 되겠고 그다음 우리 아미 제품 중에서 루바블렌드 있잖아요, 그죠? 루바 뿌리 추출물이 이런 갱년기 11가지에 대해서 다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루바브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밀크시슬은 아까 했지만은 폐경이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간 기능에 도움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크시슬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 간 기능 하면 비타민 B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양소를 통해서 여성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성 질환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